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퓰리처 상에 빛나는 도리스 컨스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그 덕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덕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의 이야기죠. 근데 이 4명의 대통령,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중에 덕후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덕후 기질이 있는데, 덕후라는 뜻은 원래 오타쿠에서 왔죠. 일본 말이죠. 오타쿠가 오덕후로 바뀌고 오덕후가 덕후로 바뀌었는데, 뜻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덕후는 이제 완전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인데, 오타쿠와 덕후는 둘 다 특정 하나의 분야에 완전 빠지는 걸 얘기를 해요. 완전 빠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타쿠는 그 분야가 조금 약간 한정된 느낌?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이런 류, 뭐 드라마 이런 류고, 그리고 너무 빠져서 뭐 어떤 외부 세계와 좀 단절된 느낌, 이런 게 이제 오타쿠라고 한다면, 덕후는 그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빠지는 분야가 되게 거의 모든 거 확장이 됐고, 그리고 외부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덕후 기질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약간 개방적인 그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후는 약간 그 마니아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타쿠보다는. 그런데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바로 이 덕후 기질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이 덕후 기질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뭐랄까 나름대로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큰 일을 해내는데 큰 도움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돼서 대공황을 맞이하는데, 대공황을 헤쳐나갈 때 나름대로 갖고 있던 덕후 정신이 좀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떤 어떤 분야의 덕후였는지 한번 알아보고, 덕후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아서 텀퍼가 말했듯이 프랭클린은 흥미롭게도 비정통적 방법으로 배우는 걸 좋아했다. 가정교사를 대화에 끌어들여 그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책보다 우표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우표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단편적인 지식을 짜맞추어 관심사에 따라 커다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냈다. 어떤 우표에나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제임스 페니모 쿠퍼의 모험 이야기가 시어도 루즈벨트에게, 이솝 우화가 에브러함 링컨에게 그랬듯이 하나하나의 우표가 발행된 장소와 날짜, 전면에 묘사된 형상, 여행을 시작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소인 등이 프랭클린의 상상세계에서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됐다. 세라가 준 우표는 그녀의 가족이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때 모은 것이었다. 여기서 유럽에서 건너온 우표들, 남아메리카에서 날아온 우표들이 더해졌다. 훗날 플랭클린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표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우표를 발행한 국가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과사전을 뒤적이며 플랭클린은 그 국가와 국민 및 역사까지 공부했다. 백과사전을 읽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눈에 띄게 웹스터 사전을 머리맡에 가져와 읽었고, 한때 어머니에게 거의 절반을 읽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덕후 기질이 충분했는데요. 그가 정말 관심을 많이 들인 분야가 바로 우표입니다. 우표. 그리고 그래서 우표에 대해서 빠지다 보니까 심지어 뭐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우표를 발행한 그 나라에 대해도 관심을 갖게 돼서 어떤 국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이것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프랭클 루즈벨트는 우표에만 덕후가 아니라 또 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링컨이나 시어도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막 독서에 빠진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관심사가 다방면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다방면의 어떤 것들을 막 섭렵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하나에 완전 빠지는 스타일이랄까?
하지만 해군성에서 루즈벨트를 상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똑똑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한 해군 소장은 루즈벨트를 번뜩이는 두뇌의 소유자로 묘사하며 상황의 본질을 파악한 속도에 숨이 멎을 정도였다. 지극히 복잡한 문제도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인계점을 뚫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계점을 뚫는 것인지, 얼마나 시간이 투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인계점을 뚫었을 때 내가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분야를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한번 덕후를 해본 사람은 그거를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이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루즈벨트가 이 경제 상황의 모든 상황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전에 뭐 듣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가 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또 새로운 그전에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근데 프랭클린은 뭐죠? 자기가 한번 꽂혔던 관심사를 끝까지 파본 사람이에요. 책을 2,500권. 우표를 모으다 보니까 그 발행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공부할 정도로 파고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을 맞이했을 때 덕후 기질이 발휘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불러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특정 한 분야에 광범위한 분야는 모르겠지만 특정 분야에 어떤 끝을 가본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공황이라는 정말로 어떤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단일 어떤 관심사를 헤쳐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프랭클린은 딱 자기 스타일에 맞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분들이 덕후가 되는 거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분야에 관련된 일을 했어. 내가 거기 덕후였어. 애니메이션 덕후였어. 근데 애니메이션 관련된 일을 해. 그러면 이미 전문성은 갖춰져 있고 신입인데 이미 전문성이 넘사 수준이야. 그리고 내적 동기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일이 재밌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해군선 차관보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게 일했습니까? 그리고 워낙 전문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한 뿐만 아니라 그 내부 혁신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덕질했던 분야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특정 분야에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줄 정도로 인계점을 뚫었던 그 경험은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새로운 분야 갔을 때 또 인계점을 뚫을 확률이 높아요. 해본 사람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특정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파고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분야를 할지라도 그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큰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꼭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든 우리 중년 또 우리 노인분들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어르신분들, 어르신 덕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나 딱 꽂혔을 때 그 하나를 한번 냅다 파보겠다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계점을 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냥 그 자체로 즐겁고, 또 요즘에는 워낙 그 관심사대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그 관심이 있고 나랑 똑같은 분야의 덕후인 사람들을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새로운 어떤 만남. 그래서 덕후는 오타쿠 다르다 그랬죠. 소통과 공유가 있는, 그러면서 뭐 어떤 삶의 즐거움도 있고 또 많은 새로운 인맥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또 인계점을 넘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에도 그 덕후의 경험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기의 덕후 기질을 한껏 발휘해서 또 덕질을 했던 분야에 일을 하게 되면서 해군선 창업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고,
이후에 그 프랭클린의 덕후 기질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도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특정 분야 덕후다 그러면 그거를 매우 자랑스럽게 또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덕후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